기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핫바도요 교통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 안순혜 변호사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예,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차에 관련된 건데 제가 엊그제 차량을 수리 맡기면서 타이어를 교체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인들이 저한테 네. 너 혼자 갔어? 너 호갱 대본 거 아니야? 예. 그래요? 그리고 예, 너 예전에 그 고의로 휠 손상시킨 그 사건 몰라? 있었죠. 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마침 그 사건이 궁금했는데 마침 이번 기회가 돼서 제가 이거를 핫바로 가져왔습니다. 아, 형은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멀쩡한 타이어 휠을 구부려가지고 네. 그 소비자에게 타이어 휠과 타이어 교체를 해서 일명 다 휘어뱅크로 예. 그래요? 이 광주에서부터 그 시작됐었죠. 그래서 네. 전국에 좀 제보가 있었는데 네, 네. 이 일이 좀 어떻게 됐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10월에 전국을 뜨겁게 달군 한 타이어 전문 업소의 일탈입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한 타이어 업체 점주가 멀쩡한 부품을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타이어 업소의 일탈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멀쩡한 휠을 훼손시키는 직원의 모습이 고객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스패너로 힘껏 들어올리는 휠. 피해 차주는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맡겼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이라며 해당 영상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타이어 업소에서는 휠 교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타이어 휠 고의 훼손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만 89건에 달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에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동차 휠 판매 내역 등의 영업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관련 업주의 입장은 어떨까? 처음이었습니까? 예.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타이어를 훼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이전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상황에 타이어뱅크 본사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 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휠 훼손 등 비양심적인 영업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제보했습니다. 심지어 훼손 수법까지 공유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매장들도 많아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거를 저도 봐왔고. 이런 사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냥 뉴스 한번 이렇게 공론화가 안 됐을 뿐이지. 사건이 악화되자 타이어뱅크 측에서는 문제 가맹점과는 즉시 계약을 해제했다는 등의 사과문을 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먼저 고객 대기실에 작업 현황 모니터를 설치하고 CCTV 영상을 제공해 작업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부정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윤리의식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6개월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타이어 휠 고의 훼손 사건. 가족의 이름을 걸고 사업한다는 업계 1위. 그들은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차를 맡길 수 있을 만큼 현재 이제 개선이 됐는지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KBS 김정대 기자와 함께 사건의 전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대 기자. 그 지점을 지나다 보면 눈이 가요. 근데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사건이 발생하고 예. 전국적으로 공분을 살면서 얼마 뒤에 폐점을 했는데요. 네. 논란이 됐던 지점은 한 달 동안 폐점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워낙 파장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업체 본사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고 또 당시 근무했던 지점장하고 직원들을 모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현재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당시 지점장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뿐 아니라 휠 훼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봤고요. 예. 현재는 사기와 사기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이 내용이 애초부터 알려졌던 것은 사이트에서 휠 훼손 문제가 좀 영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타이어를 바꾸러 가나 정비소를 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뭐 휠이 휘었다랄지 그런 안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변호사님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저요? 저 차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전문가님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잘 고쳐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법이거든요. 네. 자동차를 잘 알거나 잘 모르거나 관계없이 당하기 그래요. 쉬운 수법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 네.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건데요.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을 당시에 전국적으로 제보가 많이 그렇게 들어왔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도 이후에 네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해당 지점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점, 뭐 다른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제보 중에는 내부 고발자들도 있었습니다. 전 현직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야,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취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휠 훼손과 같은 고객 기만 행위 이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요. 또 본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휠을 훼손해라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교육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네. 다만 사내 교육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그 판매 우수 매장에 직원들을 순환해서 보내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공유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것은 회사 관리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공연하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야 했지, 이렇게만 해야 했지라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타이어 판매업체 이 해당 업체의 구조를 보면 개인 사업자인 지점장들도 본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기본급이 있고 회사에서 각 지점마다 설정해 놓은 판매량을 채워야 되는데 네. 예컨대 이제 타이어는 몇 개, 뭐 휠은 몇 개 이렇게 각각 정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걸 다 충족하면서 예. 매출이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적립금으로 쌓이게 되고요. 적립금이 만약에 뭐 4천만 원이 쌓였다. 그러면 네네. 점주가 400만 원 월급을 가져가고 이야.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예. 또 억대를 넘어가면 그 이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전부 다 추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겠죠.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지점장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네네네. 반대로 이제 페널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드리면 판매 수량이 매일 집계됩니다. 매일 집계되고 그거를 본사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저조할 경우에 권역별로 이 지점을 관리하는 지부장들이 전화를 해서 장사 안 하냐, 뭐 직원으로 강등될 거냐 이런 어이구.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건 일상이었고요. 또 실제로 실적이 미달된 지점장들은 따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돼서 관리를 받거나 예. 또는 그 고수익 매장으로 지점장들을 보내서 통찰 학습을 해야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무섭게 하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런 어떤 성과나 경쟁 중심도 있지만 네. 기업 내부의 문화도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또 군대 뭐처럼 이렇게 계급 문화도 있다, 뭐 상명하복식 문화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인터넷에 좀 떠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현직 직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군대식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지점장들까지도 매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자인 지부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적, 그 아침에는 몇 개 팔았고 점심에는 저녁에 어떻게 야, 팔았다. 그랬구나. 이거를 다 보고를 했고 근무를 하다가도 매일 4차례 정도 조회를 했습니다. 이 조회가 뭐 기합을 넣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 조회를 했는데 뭐 기합을 넣어서 구호를 외치게 하고 또 이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관리자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서 보고를 하는 예. 그런 체계였고요. 법정 휴가조차도 관리자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고 아이고 세상에.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실적이 저조한 지점이다. 그런 경우에 지점장이든 뭐 직원들이든 이 휴가를 내주지 않고 뭐 휴일에도 근무를 해라. 이런 좀 불합리한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어뱅크 본사에서는 CCTV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영상 등을 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어뱅크 측에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전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이어를 찌르거나 휠을 꺾는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고요. 네. 이제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지 네, 네.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본사의 숨막히는 매출 압박 그리고 이걸 정당화시키는 어떤 강압적인 군대식 문화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이 6개월이 지나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특별하게 시원한 반응이 없네요. 사건이 좀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경찰 수사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아마 경찰 쪽에서는 이게 뚜렷한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물증 사건 같은 잡기가. 경우에도 보면 예.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전현직 직원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도 일부 나도 이런 일 당했었는데 기억이 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휘어 있는 휠이랄지 뭐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둔 게 없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수사 결과 어쨌든 좀 나오게 되면 저희 이제 취재진도 좀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 개선된 게 좀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정말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자동차 업계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혹여나 피해를 입으실까 봐 저희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불안해. 이거 뭐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소비자로서 내 차도 지키고 내 돈도 좀 뭐 지키면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뭐 결국에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 네. 예, 뭐 타이어나 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갖추고 매장에 가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들은 뭐 타이어에 적혀 있는 뭐 사이즈나 생산 연도 이 정도만 알아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타이어의 표면에는 폭이나 높이 또 휠 사이즈가 적혀 있고 네. 생산 연도도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교체 시기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타이어나 휠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알아두고 가면 이게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인지 예.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 업체에서 부르는 가격이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이런 부분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거. 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수리를 맡기기 전에 뭐 사진을 찍어놓고 네. 네, 차량 수리를 맡긴 후에는 차량 수리와 관련된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을 보관하면 좋겠죠. 서류를 보관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진으로라도 찍어 놓으시면 맞아요. 그게 나중에 네.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불축의 손해를 좀 하는데 네, 방지할 네, 수 있지 네. 않나 싶습니다. 타이어 휠 고의 훼손 사건, 소비자 우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시사직 배송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늘 김정덕 기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사직 배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소비자들은 좀 더 똑똑해야 되고 소비자 앞으로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활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함께 같이 사회적 연대 해보시게요. 그래요.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전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 사회에 발맞춰 나가고 적응하려면 우리도 도전하고 공부를 공부해야 좀 되는 거. 해야겠다는. 그래요. 네네.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에서는 용기 있는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현호 씨 얘기거든요. 이 착한 배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